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3번기 중 1대1 동점을 맞은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국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최종국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국 정말 맘졸이면서 지켜봤습니다. 어제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오늘 한 판만 중계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2대0으로 두 판 모두 질 거라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박영훈 구단은 또 1국을 굉장히 좀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제 대국도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제가 본 바둑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초반부터 굉장히 좀 편안하게 흘러가면서 중반 이후에 정말 완벽한 마무리, 깔끔한 완승을 거뒀고요. 박영훈 구단의 좀 패배가 아쉬웠어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판을 무난하게 잘 짰는데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스텝이 조금 꼬이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리시아나우 선수가 생각보다 좀 끈질긴 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1국도 그렇고 2국도 그렇고 사실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는 박영훈 구단의 주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대인데 그 부분에서 1국 때도 많이 유리했다가 좀 차이가 좁혀지고 2국 때는 조금 편했는데 거기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오늘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도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쪽 박정환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을 보니까 셰커 선수가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떤가요? 뭐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뭐 적극적인 수법들을 많이 들고 나왔고 좀 안 좋게 말한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그런 수법을 좀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워낙 또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응징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판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몽백카페 4강전 마지막 최종국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국장에 들어가기 앞서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셰커 선수,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가 모두 1대1 동점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최종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올해 갑조리그에서 같은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작년에 대국을 갑조리그에서 한 판을 했었고 박정환 선수가 당시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셰커 선수 분명히 앞으로 훨씬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박정환 구단이 패하고 싶은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네.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 리시아나우 선수 정말 이렇게 끈질길 수가 있나. 이렇게 좀 쉽게 안 져준다. 좀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바둑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이 리시아나우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끈질긴 바둑이 아니었는데 바둑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천하의 박영훈 구단이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계속 흔들리면서 네. 그랬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지금 또 현지에는 국가대표 코치죠. 이용구 코치가 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좀 궁금해서 이용 코치에게 연락을 해서 네. 선수들 뭐 어제 대국 끝나고 뭐 했는지 좀 물어봤는데 어제 일단 뭐 대국이 끝나고 저녁 식사 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잠깐 뭐 산책도 하고 그리고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휴식을 했다고 하고요. 박정환 구단과 이영구 코치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포석을 쓸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발 마사지를 받고 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박정환 선수가 그 포석 연구를 한 그 결과가 이국에서 또 바로 또 나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포석 연구한 뭐 완벽하게 똑같이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한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나오면서 확실히 좀 좋게 흘렀거든요. 어제 저녁에 했던 연구 오늘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준결승까지는 제한 시간 각자 2시간씩 주어지고요. 마지막 결승전은 3시간이 주어집니다. 박정환 선수의 흑번, 셰커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됩니다. 1국과 2국에서는 100을 가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3국에서는 셰코 선수가 100을 잡게 됐는데요. 네. 근데 선수들은 사실 그런 거 거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마지막 판, 큰 판일수록 좀 연구를 만약에 할 시간이 있었다면은 네. 흑번 잡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은 포석 연구를 100번으로도 물론 하긴 하지만 흑번으로 연구하기가 좀 더 쉽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이제 둘 수 있는 그런 수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착점을 하기 때문에 흑번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표가 특히 오른쪽 표가 더 눈에 띄는데요. 1국과 2국에서 흑이 승리했을 시 마지막 3국에서 100을 가진 사람의 승률이 조금 더 높고요. 네. 그리고 1국과 2국에서 100이 이겼을 시 마지막 3국에서는 흑의 승률이 70%나 되네요. 이 표대로 본다면은 뭐 박정환 구단의 흑번 전혀 뭐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참 준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네. 셰커 선수는 3-3 자리에 돌이 또 놓여져 있네요. 셰커 선수가 이제 1국에서도 3-3을 두면서 일단 실리로 밀리지 않으면서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대국도 실리로는 좀 앞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상대가 3-3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뭐 실리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뭐 3-3을 둔다든지 소목을 둔다든지 하는 수를 별로 두지 않고 그냥 평소 두듯이 예전에 많이 나오던 그런 수법들을 일단 화점을 굉장히 많이 즐겨둡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좀 100번으로 두어졌을 때 3-3 자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꼭 100번이라기보다 물론 100번은 좀 더 많이 두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리를 좀 많이 생각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흑번일 때 화점보다도 이제 소목으로 그러니까 3-3을 잘 두지 못하게 그렇게 둘 때가 많고 네. 100번일 때는 이제 상대가 그렇게 실리로 먼저 두는 상대가 이제 3-3을 먼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좀 막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스타일 차이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100번이어도 3-3 두는 바둑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넓게 벌리는 것도 많이 보아왔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곳까지 벌리는 수가 거의 없었는데 네. 인공지능 바둑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여기나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뭐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기 쪽이 눈목자이기 때문에 이 다가가는 곳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우하기가 조금 공격을 당할지라도 여길 다가가면은 나중에 뒷맛이 고약하죠. 네, 우상기를 언제든지 수를 내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네. 흑으로 하여금 들어와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수가 나왔을 때는 흑으로 들어가는 수법들을 굉장히 많이 뒀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은 좁아 보이지만 그래도 두 칸으로 두는 수를 많이 둡니다. 흑이 그렇다면 두 칸으로 다가갈 때 백이 어떻게 다가갔네요. 네, 백의 경우는 가장 무난한 진행은 여기를 이제 날일자 들어가고 지키는 이런 진행으로 가장 많이 두고 조금 이제 중앙 쪽을 신경 쓴다면은 위로 한 칸 뛰고 흑이 붙이고 이 정도 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흑은 아예 그냥 확실히 실리로 가야겠다 하면은 한 칸 뛰어서 지키면 백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돌을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응수타진하는 것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붙인 거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뭐 일단 조금 더 돌이 혹시라도 이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이 오고 난 이후에는 확실히 뭐 귀 쪽에서 받을 게 뻔하니까 오기 전에 뭔가 물어보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흑이
여기로 많이 젖혀요. 젖히고 늘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백이 젖힌다면은 귀를 뭐 이렇게 쉽게 살려주는 것은 흙이 구침했던 곳인데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이기 네.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고 단수치고 이어서 이런 대국이 있긴 있었는데 흙이 귀의 실내를 차지하고 나오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백 쪽에서 잘 두지는 않고요. 이 붙이는 수의 또 다른 의미는 여기를 두면은 막아서 이 한 점을 뭐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모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네. 눌러가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은 사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뭐 크게 잘못 둔 수가 없어서 네. 나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왠지 상대 의도대로 좀 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귀로 받아주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네, 젖히나요? 젖히고 귀로 느는 수, 이 진행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배 이제 여기를 붙여서 나가고 차단하고 아, 잡고 네, 바꿔치기를 하나요? 바꿔치기로 진행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의 응수 타진에 가장 좀 강력하게 응수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의도를 거스르는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귀에 뻗는 자리는 당연해 보입니다. 백은 여기서 계속 우상기 쪽을 두는 것보다는 보통 손을 빼서 다시 이제 우변 쪽을 둘 때가 많이 있고요. 우상기 쪽은 그냥 흙이 예를 들어 처음에 이런 돌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을 키웠더라면은 그때 둔다면은 이거보다 흙이 더 강하게 둘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약간의 활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고 흙이 뭐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고 후수로 이곳을 넘어가고 있을 수는 없고요. 네. 백은 움직여봤자 어떻게 보면 좀 돌만 무거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돌이 살아나오기만 할 뿐이지 얻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는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먼저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일단 초반 부분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네, 붙여갔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영구 코치가 연구했던 모양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흙의 눈목자 굳힘과 화점에서는 이렇게 백이 변으로 벌리는 또 포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뭐 날일자 걸치고 이수 아니면은 어제 이제 셰커 선수가 박정환 구단 상대로 뒀던 그냥 바로 3-3 들어가기 네. 흙으로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면은 두 가지 정도 연구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셰커 사단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초반에 이제 3-3 들어가면서 뭔가 작전을 펼쳤는데 너무 내용적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대국 또다시 3-3 들어가는 수는 별로 두고 싶지 않았을 것 네. 같고요. 지금 껴붙이는 수를 결행을 합니다. 셰커 사단의 생각은 여기가 이제 좀 벽이 생겼다. 네. 벽이 생겼기 때문에 제 앞에 놓으면 사실상 다 집이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괜찮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은 좀 반발하는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흙 입장에서는 뭐 물러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기세로는 나가고 싶긴 하죠. 흙도 두 점을 잡은 자세가 원체 괜찮은데요. 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혹시 이제 우변 쪽에 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안 지키면 그냥 들어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네. 이곳을 너무 쉽게 백으로 하여금 집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부분적으로는 좀 기분 나빠도 하나 이제 물러나는 것도 줄 수는 있죠. 어. 네.
우변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들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기가 뭐 집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좀 기분적으로 뭔가 좀 당한 듯한 느낌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흑 쪽에서는 있는 것보다는 거의 반발을 택해서 바꿔치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또 서두르지 않고 먼저 귀를 굳혀갑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싸우는 진행을 볼 때가 재밌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이렇게 침착하게 지켜가면서 뭐랄까요, 좀 눈치를 좀 본다고 할까요? 이런 바둑이 또 의외로 또 재미가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스타일에 자신이 이제 뭐 전투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면은 초반부터 치고받고 하는 걸 더 재밌게 보실 테고 네. 그거보다는 좀 무난하게 끝내기 승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시라면은 편안하게 좀 진행되는 수순들을 좋아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흘렀지만 잠시 후에는 전투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환 구단이 우상귀 쪽을 나가지 않고 이었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나 여기 들어갈 거야라고 네네.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셰커 사단이 손을 뺐기 때문에 거의 뭐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만약에 백이 우변 쪽을 지켜야 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음, 백이 도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키자니 어차피 좀 뒷문이 열려 있어서 네. 기분 나쁘고 백도 딱히 지키고 싶은 자리가 없어서 그래 그냥 싸우자. 들어와라 이런 건가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바로 침투를 감행합니다. 글쎄요, 백 입장에서는 좀 돌이 무겁게 행마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할까요? 어깨를 짚어서 이런 식으로 흙으로 하여금 안 좋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둘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나간다고 물론 뭐 이 돌이 잡히거나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이 한 점은 잡아봤자 어차피 뒷문이 열려 있고 여기가 흙이 뭐 벽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일단은 젖혀서 전투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셰커 사단은 그곳을 이제 젖혀서 나올 때 싸울 자신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저 한 점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우변에서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선수를 가져가서 상변 쪽을 또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석을 둘 때 큰 곳을 볼 때는 서로 모양을 키울 수 있는 마주보고 있는 곳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흙이 둔다고 바로 엄청난 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흙의 모양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백이 둔다면은 흙의 모양을 견제하면서 백의 모양이 커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우변이 워낙 급한 곳이 있어서 그렇지 보통 때 같으면은 상변을 뭐 거의 바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젖혀가네요. 백도 끊어서 싸우는 수 한 수일까요? 끊어서 싸우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도를 뭐 쉽게 버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은 아예 그냥 위로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을 그냥 버리는 수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한 점을 뭐 살릴 생각이 전혀 없네요. 여기를 두면은 우변 쪽은 다시 어차피 뒷문이 이러고 열려 있다는 네 뜻인가요? 여길 붙여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차피 어, 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혹시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안에서 살면 우변은 네 되니까요. 우변은 우변대로 안에서 살면 되고 또 중앙 쪽에 벽을 쌓았기 때문에 글쎄 보통은 이렇게 호구가 되는 모양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라고 해서 백 쪽에서 이런 자세를 만들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좋아 보이진 않네요 모양이. 백이 중앙 쪽이 또 좋아진다면 하변에 또 침투할 때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변 네. 같은 경우는 흙도 이렇게 한 번 더 둬서 지키기에는 발이 느려서 지금 네. 아직 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백이 돌이 두터워지면 당연히 이제 들어왔을 때 이 한 점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뭐 엄청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엄청 위험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이 백도를 흙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흙이 타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백이 늘어두었다는 얘기는 또 바로 밀어가네요. 그 자리를 지금 밀리기 싫었다는 뜻이죠. 네, 지금 우변에 대한 가치를 두 기사 모두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제가 우변 쪽의 가치를 좀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혹시 버리더라도 좀 중앙 아, 쪽을 둬서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면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은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진짜 버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당장 우변의 실리보다는 중앙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끊어가죠. 흙이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이제 붙여서 뭐 넘어가자는 수법을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깔끔하게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네. 뭐 패를 하기도 안 하기도 좀 지금은 우변 쪽을 바로 움직이는 거는 원래 작전과 맞지 않을 것 같고 글쎄 일단은 차라리 그냥 중앙을 한번 두 점 머리를 두들겨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보이는 자리네요.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밀었을 때부터 그 두 점머리를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우변 쪽만 생각했다라면은 중앙 쪽으로 밀지 않고 뭐 우변 쪽을 지켜두었을 네 테니까요. 호구 정도로 시켜뒀을 텐데 네, 역시 그 자리를 뒀네요. 네, 중앙 쪽을 서로 가져가겠다는 이 신경전이 초반부터 치열한데요. 네 그냥 보면은 우변 쪽이 뭐 워낙 중요한 곳이 있어 보이는데 두 기사 모두 그냥 계속 상대에게 우변 쪽 너가 그냥 가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끊어갑니다.
흑도 뭐 당장은 일단 이 두 점이 다른 데 뒀다가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칸 정도 띄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좋고요. 끊어갔을 때 이 백도를 단수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많이 들긴 하지만 아, 그쵸. 네. 이런 행마는 사실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항상 행마 자체가 상대를 밀어주는 뭐 등을 밀어준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밀어주는 행마는 결코 좋은 행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밀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쭉 나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밀린 쪽이 두터워지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진 자리도 약간 좀 힘을 비축해둔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역시 뭐 우변 쪽은 먼저 둔다라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최대한대로 작게 두면서 또 네. 중앙 쪽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두 기사의 작전어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흑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리를 백한테 계속 눌리는 것은 안 좋고 일단은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 두 점이 잡혀도 이 부분에 이제 흙이 이렇게 이제 벽이 된 다음에 상변 쪽을 벌려서 상변과 우상기 쪽의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 지금 이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백에게 쌍립되는 자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흙 모양이 정말 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자리를 당하면은 너무 괴로워요. 네. 단수 치면은 이어서 깔끔하게 잡히는 거랑 중앙축이랑 맞보기고 그렇다고 입잔이 또 젖히면은 또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앙 쪽을 받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뭔가 좀 우변 쪽을 그러니까 중앙에서 더 이상 이득 볼 만한 수법이 없잖아요. 흙이 모양 좋게 둬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우변 쪽을 좀 둬야 할 것 같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먼저 둔다고 해도 이렇게 두면은 진짜 뭐 맛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다 그런 수는 쉽지는 않겠네요. 뭐 굳이 잡자라면은 뭐 이렇게 두면 잡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후수를 일단 놓고 따내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상변에 오게 된다라면은 우변에 들어갔던 돌은 잡혔지만 그래도 놓고 따내니까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중앙 쪽 물론 이수로는 뭐 중앙을 계속 둘 수도 있어요. 이것도 워낙 좋은 자리라서. 근데 일단 우상기 쪽 모양이 자연스럽게 처음에 둬놨던 돌들을 어느 정도 제압하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흑 쪽에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백 입장에서도 지금 둔 수순 중에서 그렇게 뭐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어울린 한 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우변도 정리하고 싶고 또 중앙도 또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싶고 상변도 크고요. 네. 초반부터 중앙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의 대국을 이어드립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마지막 3국입니다. 이번엔 박영훈 선수와 리시아나우 선수의 대국을 볼 텐데요. 이번엔 흑이 리시아나우 선수, 박영훈 선수가 100번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수들의 대국은 1국과 2국 흑번이 승리를 했는데요. 또 이바둑은 반대로.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1국과 2국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돌의 색깔은 잡지 못했어요. 네. 박영훈 구단도 2국에서 패했던 두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를 똑같이 두네요. 네. 보통은 졌던 기억 때문에 잘 안 둔다는 건데, 아니면 초반이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초반은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악이 3-3을 들어간다면은 어제 대국과 똑같은데 네.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냥 걸쳐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흑이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벌링 겸 협공을 하면서 좌변 쪽을 좀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흑은 뭐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협공을 하나요? 네, 높은 협공 정도? 협공으로 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걸쳐놨던 이 돌을 좀 신경을 써주는 그런 정석 진행이죠. 만약에 가장 무난한 정석으로 3-3에 이제 들어가서 정석 진행을 한다면은 흑도 무난하게 둔다면은 지키는 거고, 흑은 보통은 이제 좀 타이트하게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날일자 정석이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다가오는 수를 두면서 흑의 상변 모양을 키우면서 이 두 점을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되협공하는 정석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두 기사 모두 좌변 쪽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간명한 정석을 본다면은 이런 정도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좌악이 실리는 흑이 가져갔지만 또 좌변 쪽은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박영훈 구단도 귀보다는 지금 일단 변 쪽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정석을 택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흑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수를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들어왔을 때 흑이 굳이 막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막아놓고 네. 좌상기 쪽을 다가가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늘어서 흑도 싸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둔다면은 넘어가는, 이 돌이 움직이는 맛이 꽤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막으면서 차단을 할지 아니면 호구 자세로 받아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명한 정석을 선택했네요. 리시아나오 7단도 그렇게 어렵게 두는 걸 즐겨 하기보다는 초중반에는 좀 그냥 쉽게 쉽게 두는 것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버티는 힘이랄까요? 정말 끈질기다고 봤거든요. 네. 박영훈 선수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정말 강한 기사인데 리시아나우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박영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반에서 종반, 종반 끝내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 자신이 장기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국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쯤에는 초입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래도 일단 박영 구단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고 자신의 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리할 때 특히 보면은. 계산이 정말 능했던 그런 기사들도 나이가 이제 들면은 조금씩 이제 확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네. 이제 개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창호 구단을 네. 또 꼽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확성을 가면 갈수록 요구하다 보니 후반전이 될수록 정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확신이 없다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10대 때는 뭐 30초 만에 계산하던 걸 20대 때는 뭐 1분에 계산하고 30대 되면은 뭐 1분 30초에 계산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1분 초읽기로 대국을 했을 때 10대 때는 그 안에 다 계산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초읽기 몰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송태곤 해설위원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계산 바둑이 아니고 네, 그쪽은 원래 좀 약해갖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역전승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좋게 풀렸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제 중반이나 이럴 때 이제 힘으로 역전시키는 바둑이 많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역전 패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반은 아. 오히려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잘 풀어나갈 때가 많은데 중반에서 좀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좀 역전을 당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사들도 자신의 기풍이 뭐 어떤 거라고 해도 그거를 정말 한 번도 그 기풍이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기사는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슬럼프가 오거나 아니면은 좀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튼 뭔가 이제 계기가 있을 때 네. 조금씩 바뀔 때가 많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예전과는 달리 좀 기풍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어릴 때는 진짜 뭐 지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커제 구단 볼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실리만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꽤 두텁게 두는 바둑들을 많이 두고요. 네. 최근에는 균형을 맞춰서 많이 두고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한 바둑이다 싶으면은 그럴 때 대국을 보면은 막 초반부터 어렵게 두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좀 자신이 있어 하는 무난하게 처리한 이후에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그러니까 뒷바둑으로 승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도 본연의 그 장기를 살리는 네. 걸로 끌고 나가는군요. 지금 박영훈 구단이 둔 좌상기 쪽에 어깨 짚어가는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좌변 쪽의 흙 모양을 더 이상 이제 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법이죠. 눌러가는 수인데요. 네. 흙도 고분고분 받아줄까요? 네, 흙은 뭐 손을- 지금처럼 손을 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막혀도 어차피 붙이고 호구 치면은 최소한 패는 날 네, 텐데요. 뭐 패 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손을 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수 더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둘 수도 있긴 한데 바로 두게 되면은 돌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패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좌변보다는 리시아나우 7단의 생각은 상변부터 우변 쪽으로 이어진 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굳이 좌상기 쪽에 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좌악기도 이미 튼튼하게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좌변을 계속 두는 건 좀 중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변 쪽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서 흙이 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서 집을 차지할 뿐이지 그 이후에 다른 뭐 득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제는 우변 쪽을 넓게 벌려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전 리시안하오 7단의 좀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 삼성화재배 때에서 한 3년 전쯤에 본선에서 리시아나오 7단한테만 두 판을 져서 탈락을 했거든요. 3시강 때. 그런가요? 예, 근데 그때 두 판 두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한 판은 초반에 제가 잘 안 풀리면서 계속 좀 고전하다가 졌고 한 판은 굉장히 잘 풀렸는데 중반에 제가 꽤 큰 실수를 했어요. 꽤 큰 실수를 해서 거의 뭐 돌을 걷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계속 뒀는데 거의 뭐 흔들리던가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갖고 아, 이 선수는 이 부분이 약점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못 가져갔었구나 하는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저께랑 1국이랑 2국을 보면서 그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껄끄럽게 변했다. 그러니까 박영은 구단 하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장점을 하는 기사인데 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점수를 따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후반전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물론 이제 본인의 스타일답지 않게 그리고 또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 두 기사의 기풍을 봤을 때 초반부터 정말 막 치열하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바둑을 둘 확률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지금까지 수순을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두 선수 모두 그냥 무난하게 두는 수들을 많이 두고 있고 네. 두텁게 깔끔하게 모양들을 정리를 하는 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박영구단 오늘 어깨 짚는 수 굉장히 많이 보여주네요. 그러게요. 지금은 정말 눈에 보이는 자리죠. 왜냐면은 백이 이런 수 두지 않고 흑이 먼저 한 칸을 띄었다면은 상변적인 모양이 커질 수 있는 네. 부분을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라고. 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나오고 넘어가도 원래는 여기 이제 벽이 생기면은 좌상기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두텁게 돌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좌상기에 몇 수를 투자해서 완벽한 집을 얻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깨를 짚을 때 또 많은 도움을 받네요. 네. 좌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먼저 둔다면 이제 붙여서 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붙여서 둬서 역시나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신 게 최근에 이제 소목에서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많이 두잖아요. 네네. 이럴 때 결국 들어가는 데가 여기 날일자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길 막던 위로 막던 어딘가 막을 때 귀를 붙여서 수를 내려 아. 하는 숲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네네. 이 모양도 어떻게 보면은 수수는 그렇게 안 됐지만 백이 두 칸 벌려놓은 곳을 흙이 들어가고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슷합니다. 아. 어,
충몰이었군요. 그러면 충몰이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문던 프로가 바로 이제 충몰이라고 하는 거를 네. 아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세 칸 높은 형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수익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끼우는 그쵸. 수유였죠. 여기 끼운 이후에 네. 이 축이거든요. 굳이 이 축을 보지 않아도 이곳을 하나 해놓고 들어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네, 좀 확실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네, 걸리네요. 역시나 이 돌의 위치가 충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흙이 이제 그 진행이 싫다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으면은 지금은 일단 우하기 쪽이 워낙 집이 커졌고 그리고 흙이 결국 후수로 여길 지켜야 돼요. 음, 다시 백이 상변을 두게 되면은 상변 쪽 모양은 다 지워지거든요. 이 지금 양쪽을 다 진행은 두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진행은 흙 쪽에서 굉장히 괴롭죠. 깨짚은 수가 지금 침투하기 위해서 두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네. 상변 쪽을 더 두었다가 후수를 또 자칫하면 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또 우변을 침투를 했습니다. 일단 흙이 딱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수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 두고 그냥 잡는 것은 사실 단수치고 손을 빼면은 별게 없어요, 백이. 여기까지는 굴복을 시켜놔야 백이 모양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수까지 칠 때가 많은데 이 돌의 위치가 화점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3이 비어 있을 때는 흙이 패를 걸고 난 다음에 뭐 3-3을 들어가는 팩감을 쓴다든지 네네네. 이런 곳을 많이 두는데 지금은 백의 돌이 우아기 쪽에 3-3에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한 팩감을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들어온 수에 대해서 응수를 해야 할 텐데 위로 붙이는 수 말고는 뭐 딱히 다른 수가 없을까요? 네. 만약에 둔다라면은 뭐 이런 데 붙이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주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약수지만 여기 붙여서 최소한 끼우지는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축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축도 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이 진행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붙일 때 첫 번째로 백이 뛰어서 싸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늘어두는 것 자체로 일단 이 수 자체가 원래 여길 들어가야 되는 곳을 그냥 굳혀준 거죠. 네, 공짜로 지켜주는 수이기 때문에 너무 악수예요. 그리고 백은 굳이 끼우지 않아도 또 살자고만 하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백은 이 교환을 해놓고 붙이면은 상변 쪽을 정리를 시켜놓고 우변 쪽을 사는 이런 진행이라면은 흙이 집 부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결국은 붙여갔는데요. 네, 역시 끼우는 수를 두죠. 흙은 그래도 끊어가고 싶긴 한데요. 위로 두는 수는 진짜 두기 싫어요. 위로 두고 막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해뒀듯이 여기를 안 지킬 수는 없거든요. 끊기면은 네. 흙돌이 위험해져서 지켜야 되는데 워낙 실리로 많이 손해를 보고 백이 선수로 상변 쪽을 둔다는 것이 흙은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고 늘어서 두자니 흙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큰 모양이었던 우변 쪽이 너무 쉽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 진행 역시 두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역시 끊어가죠. 따내면은 뭐 팩감을 어떻게든 뭐 어떻게 쓰나요? 써요? 여기 뭐 쓰고 따내고 그러니까 백도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네. 흙은 뭐 악수여도 일단은 이렇게 패를 들어가지 않을까. 백도 사실 다른 부분의 패는 별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이러면 백도 여기를 뭐 있고 흙이 있고 다시 백이 따내면은 또 이런 데를 뭐 젖혀서 둔다든지 네, 이런 진행이 되겠네요.
잡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수순 같아 보입니다. 네, 일단 백은 그냥 단수를 물론 축이긴 하지만 그냥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찌되었던 아래쪽 단수까지 쳐서 굴복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일단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시안 하우 실단 입장에서는 흑 입장에서는 여길 이을 순 없어요 지금. 네. 네. 네, 단수를 치죠. 이 패는 결국 좀 흑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형태상. 일단 백이 이기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 네. 네. 흑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악수를 두더라도 일단 이 패는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요. 네. 백은 이 패를 이기기보다는 이제 얼만큼 패로 이득을 얻어내느냐 네, 그쵸. 이런 차이죠. 흑이 얼마나 악수 팩감을 두 개 만들면서 백은 얼마나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느냐. 우아기 쪽을 이수의 의미는 글쎄요, 나중에 이제 패가 정리된 이후에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갈 때 좀 득을 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좀 별게 없잖아요. 네. 하변 쪽 침투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네요. 약간이라도 좀 진동하는 맛을 남겨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변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흑이 사용한 이 패를 쓴 곳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팩감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딱히 뭐 어딜 둬도 백이 손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팩감은 더 나온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 두고 위로 젖히는 것도 팩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그래도 다음에 어떻게 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뭐 흙이 먼저 두더라도 딱히 여기가만 이어져 있으면은 별로 뭐 줄 게 없죠 여기를 딱히. 흙은 그러면 패를 흙이 그렇다고 여길 그냥 두는 것은 백이 그냥 솔직하게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우변을 지우면은 역시나 우변이 너무 쉽게 네. 흙의 모양이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흙은 여기를 이어야 돼요 무조건. 있고 따낼 때 다만 흙도 조금 패에 대한 여유가 생겼죠. 아까 전에는 이수가 없고 이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백 모양이 좋았는데요. 그쵸, 백 모양이 좋고 흙 모양이 이 돌이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여기와 이 돌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를 지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좌하기 쪽 팩감 쓰면은 백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백이 해소하는 자세가 좀 우영이라서요. 그쵸, 뭐 정말 어지간해서는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이라서. 네. 백도 당장 팩감을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있는 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패를 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는 게 낫지. 여기를 빵따름 당해서 지는 것은 물론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그래도 백이 하나라도 더 보태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또 나중에 약간이라도 맛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선수 활용을 하나라도 좀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그냥 따내져 있으면은 그런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팩감을 좌하기 쪽밖에 보이지 않네요. 네, 뭐 물론 백이 우변을 둬서 두는 것 자체가 우영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에 준하는 곳에 팩감을 사용을 해야죠.
백은 팩감을 좀 쓸 데가 없을까요? 백은 뭐 우상기 쪽? 일단 사는 수를 팩감으로 쓴다는 건가요? 그쵸. 여기가 뭐 흙도 계속 다음 팩감 쓰기에는 계속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뒀을 때 받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변은 내어줬지만 우상기 쪽은 백이 차지하는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흑도 우상귀를 받아두고 싶지만 다음 팩감이 원체 좀 악수를 많이 둬야 하는 팩감이어서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쵸, 뭐 팩감을 쓰려면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팩감을 써야 네.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나중에 굳이 백이 패를 뭐 이길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둬서 잡을 것 같아요, 여기를. 워낙 크게 잡는 거라서 네. 이거는 흑 쪽에서 두기 어렵고요. 역시 해소를 합니다. 네, 밑으로 젖혀가면서 안형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저는 오늘 대국도 박영훈 구단이 굉장히 자신의 스타일대로 판을 잘 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두 선수의 매치는 박영훈 구단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원래 생각을 했는데 그 네. 이유가 박영훈 구단이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1국과 2국에서 자꾸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조금 당해서 그렇지 원래대로라고 보면은 더 세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근데 리시안하오 7단의 스타일이 그렇게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영 구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기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해서 역시나 1국도 그렇고 2국도 그렇고 오늘 대국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흑이 2단 젖히면서 이것도 뭐 일종의 바꿔치기 형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백이 귀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끊어진 쪽을 잡는 게 낫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우변 쪽은 뭐 쉽게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채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모양이.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언제든지 잡아야 되니까 이제 막아가는 것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변에서의 전투가 일단락이 돼 가고 있고요. 이후에는 상변과 하변 쪽으로 좀 전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흑은 그래도 하변 쪽을 먼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하나 안쪽으로 도놨고 이곳도 젖혀놨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하변이 백이 어딘가 지켜서 여기도 확실히 집이 되고 이 젖혀놓은 것도 그냥 보태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좀 닭수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수들이.
우변 쪽을 뭐 패를 지긴 했지만 사실 우변에 들어간 거의 첫 번째 의도 자체가 우변의 모양을 지우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변은 아니지만 우상기부터 이곳까지의 변은 쉽게 지웠기 때문에 백은 첫 번째 작전은 그대로 성공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흑이 아마도 여기로 단수를 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는 이게 좀 득일지 몰라도 미는 걸 미는 게 선수니까요.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여기로 네.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다음 끝내기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상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투자한 돌에 비해서. 저는 지금의 진행 굉장히 백 입장으로 마음에 듭니다. 일단 우상기에서 우변으로 이어지는 집 모든 걸 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게다가 또 흑 입장에선 악수패감을 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훈 선수가 좋아할 만하겠네요. 박영훈 구단의 포석이 사실 그렇게 강한 기사가 아닌데 1, 2, 3국은 뭐 굉장히 진짜 잘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한 칸을 뛰면서 안영을 더 확보를 합니다. 여기서 가일수를 하나 더 해 두어야 할 것 같은. 네. 역시 여기를 안 두면은 딱 들여다보는 순간 백이 뭐 거의 잡힌다고 봐야 돼요. 이으면은 찝혀서 살아갈 데가 없고 여길 두고 이제 뭐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해보려고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몇 발짝 나가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이 부친수는 어떻게 보면 흑이 여기 뭐 나오고 끊으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늘어만 두더라도 오히려 뭐 위쪽에서 막는 수들을 다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백이 이러고 뭐 살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워낙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손 뺄 수도 네, 있고요. 상변을 두거나 상변도 사실 진행 수순 자체가 거의 선수거든요. 아니면은 하변 두더라도 지금은 흑이 여길 두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흑은 우악이 팩감 자체 이렇게 사용한 것부터 여길 들어오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하변 쪽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좌기도 이제 뭐 바로 움직이는 것은 흑이 모양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수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백이 받으면 이런 데를 둬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일단 하변 쪽의 백 모양을 좀 지우고 싶습니다. 침착하게 한 점을 제 앞에 두네요. 그곳을 흑돌끼리 연결시켜주는 걸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데를 붙여도 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흑한테 그래서 뭐 이쪽을 어느 쪽을 둬야 될지 약간 애매하네요. 이어둘까요? 이면 늘고 아니 모양인데 썩 이렇게만 된다면 막상 백이 이렇게 둘 것 같네요. 여길 두면은 그냥 이곳을 두고 뭐 무난하게 이제 넘어가서 여기 두는 것과 넘어가는 거를 보고요. 그리고 백이 이런 자리로 이렇게 막혀진다고 해도 지금 이 돌이 없어도요.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에 붙이면은 끝내기를 흑이 할 수가 있어요. 뒤로 막으면 단수 치고 호구 치고 심지어 지금 늘면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귀가 한 발짝 더 막는다고 해서 실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하게 잡아뒀습니다.
이제는 반대쪽 흑도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런 수를 굉장히 많이 두죠. 네. 붙이고 끊는 수를 많이 두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실리가 워낙 깔끔하게 차지를 하고 보통의 경우는 흙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흙이 좋은데 지금은 후수로 진행이 되는데 백의 실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차지가 된다? 이 정도면 오히려 지금은 흙이 불만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냥 바로 움직이나요? 여기를 이런 거 말고 이 자리 둬도 사실 계속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흑돌이 오면은 네. 밀어서 연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데 그냥 날일자를 하더라도 백이 잡고 넘어가고 이런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르시아나우 7단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글쎄요, 여기는 백은 이 귀의 사활 때문에 젖히고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두면은 뭐 거의 살아있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하변 모양이 좋아갖고 흙 쪽에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흙은 밀고 막는 게 득인지가 너무 의문이네요. 뭐 맞고 잡으면 호구. 안 맞고 잡겠네. 그냥 안 맞고 잡고 뚫고. 이게 득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흙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 젖혀두고 미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단수를 치면은 밑으로 여기를 이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수상전이 네. 흙이 안 되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흙 입장에서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히려 손해죠. 젖혀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냥 밀어가는군요. 백도 이제는 계속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계속 받아줬다가는 좌기의 백의 사활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리는 둬야 되고요. 흙도 이 두 점을 살렸다가는 전체 돌이 잡히기 때문에 뭐 필연의 수순으로 바꿔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흙은 처음부터 여기를 돌 나올 때부터 좌기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돌을 이용해서 침입한 돌과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림과 똑같이 또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수수는 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특별히 변화가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우변 전투에서는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4강전 마지막 3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